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폭력적인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좀 애들을 괴롭히는 것까지는 있었어요. 이상하게 장학사 와서는 좀 폭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뭐 의미 없이 갑자기 막 머리를 때리고 아니면 뭐 약간 시비를 건다든지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말랐었고 얼굴에 흉터는 그 일자로 생긴 흉터는 어릴 때부터 난 상처라 가지고 원래 있었거든요. 자기보다 좀 덩치 크거나 아니면 좀 센 애들한테는 굽신거리면서 다녔었죠. 자, 교수님, 딱 그대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그냥 장난 좀 잘 치는 그냥 장난 심하게 애들 조금 괴롭히는 정도였는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이렇게 폭력성이 드러난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애들한테 뭐 공부는 왜 하냐? 네가 해봤자 성적이 높아지지도 않는데 라면서 친구들이 비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돌변해서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무 이유 없이 머리를 때리거나 시비를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통 아이들하고는 많이 싸우진 않았대요. 왜냐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착해서 박대성이 건들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성은 자기보다 덩치가 크거나 또 힘이 센 애들한테는 굽신거렸대요. 그리고 박대성에게는 한 살 위에 형이 있는데 그 형을 믿고 좀 더 또래 아이들에게 거칠게 행동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군 복무를 박대성과 같이 했다는 분의 제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중대 소속에 있었다는 제보자의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뭐 자기의 말에 제보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부대도 직접 밝히긴 했는데 일단 박대성이 부대에서 선임, 후임, 동기 가리지 않고 시비를 걸며 싸웠다고 하고 본인이 임무가 유격 조교였다고 합니다. 유격 조교를 하면서 다른 부대에 유격훈련 받아온 사람들하고도 언성을 높이면서 주먹질하는 모습을 봤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6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 문신 같은 게 아직 기억이 나고 그 문신처이 뭐지? 목에 있는 문신 말입니다. 예.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고요. 부대 내에서도 항상 위압감을 조성하면서 이 문신 등을 통해서 자신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가시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를 주장한다고요? 네, 한 보도에 따르면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공황장애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진료 기록 등이 전혀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박대성의 프로파일링 조사 등 이상 동기 범죄 여부를 분석한 뒤에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박대성의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과 행동도 수사를 통해서 그 이유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소주 4병을 마신 건 기억이 나도 왜 피해자를 공격했는지는 이제서야 일주일이 지나서야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는 이 미치광이 박대성. 자,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요. 이 박대성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하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사형 또 어떤 신상 공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편이었는데 놀랍게도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짜 여야 의원들 모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또 뭐 국민의힘 떠나서 지금 이현주 의원도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으로서는 이게 교양시키고 양형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97년 이후로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는데 아마 이현주 의원이 이 박대성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여학생한테 살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을 위로하고 유가족 위로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형이라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헌법재판소 위원이 안 됐거든요. 집행을 함으로써 이것을 좀 푸는 게 맞지 않나. 너무나 이런 범죄들이 반복되고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형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이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제 정말 좀 용기를 내서 이 법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건 없이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신상을 바로바로 공개하는 그런 법 말이죠. 모르는 사이인 1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 관련해서 JTBC는 박대성이 범행 이후 또 다른 시민에게 덤벼들었다가 제압되는 CCTV를 입수했습니다. 이 시민의 신고가 추가 범행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시민을 인터뷰했습니다.
긴 바지를 입은 남성이 차를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순천 10대 여성 살해범 박대성입니다. 범행 1시간가량 뒤 사건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가게를 가리키면서 왜 그랬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와? 그러는 거예요. 얘가 눈빛이 살기가 있었고 흥분한 아마 상태였어요.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계속 덤벼듭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강하게 하려고 한번 휘둘렀어요. 그 눈빛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하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랬냐? 그거 제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씩 웃으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재밌어? 웃겨? 몸싸움이 이어지자 시민은 박대성을 힘으로 누르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얘 오늘 사고 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2시에 내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놈 이제 잡고 이제 못 가게 했죠. 너 이제 나도 힘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고 힘을 양손을 잡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힘을 못 썼어. 시민은 당시 박대성이 만취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황당한 게 얘가 만취라고 했잖아요. 팔을 쳤을 때 정면으로 3-4번인가 5번 쳤거든요. 네네. 만취 상태에서 그렇게는 못 차. 내가 볼 때는. 근데 경찰 오니까 팔을 내밀면서 잡아가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후 경찰에 넘겨진 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조금씩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취 상태에 따른 심신미약이라는 취지의 박 씨 주장에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박 씨의 가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식탁에 놓인 소주는 4병이었지만 2병만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3분쯤 길 가던 10대 여학생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대성을 제압해 신고한 시민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박 씨가 만취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허리춤에 감추고 나오는 등 계획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